예전에는 결혼이 아주 특별한 선택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마음 한편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하게 되겠지. 사랑을 만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때가 되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 그것은 누군가의 꿈이기 이전에 사회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제시해온 인생의 순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믿지 않게 된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나와는 조금 먼 이야기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포기하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 변화는 단순히 연애관이 달라졌다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경제 때문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요즘 세대가 개인주의적이라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또 누군가는 남녀 갈등을 원인으로 꼽고 누군가는 책임지기 싫어하는 시대가 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정도의 설명으로 충분할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사람들이 왜 결혼을 원하지 않게 되었는가가 아니라 왜 결혼이 점점 더 엄두가 나지 않는 선택이 되어가고 있는가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2025년에 혼인 건수가 전년보다 8.1% 늘고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도 2년 연속 반등했지만 동시에 정부와 언론은 여전히 주거비, 양육비, 경력 불안정 같은 구조적 부담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숫자는 약간 회복돼도 결혼을 어렵게 만드는 현실은 여전히 무겁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단순하지만 무겁고도 불편한 질문 하나를 끝까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왜 요즘 사람들은 결혼을 미루는 걸까요? 왜 누군가는 연애를 해도 결혼 얘기 앞에서 멈춰설까요?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결혼을 미리 포기해 버릴까요? 이 질문의 답은 결코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답을 들여다보다 보면 결국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사회가 얼마나 버거운 곳이 되었는지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1부. 사람들은 정말 결혼이 싫어진 걸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바라봅니다. 요즘 사람들은 책임지기 싫어해. 혼자 사는 게 편하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지. 눈이 너무 높아졌어. 이런 말들은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에는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현실의 무게입니다. 사람은 단지 생각만으로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열려 있다고 해도, 아무리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해도 내 앞에 놓인 삶의 조건이 그 선택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든다면 그 선택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그들을 이기적인 사람, 사랑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책임감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태도입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책임감을 너무 무겁게 느끼기 때문에 가볍게 결혼을 말할 수 없게 된 사람들,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섣불리 약속하지 못하는 사람들, 내 삶도 아직 버거운데 누군가의 삶까지 책임진다는 말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사람들. 겉으로 보면 결혼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못하는 것에 가까운 마음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취향의 문제지만 후자는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원래 두 사람의 결심으로 시작되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결혼은 늘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의 문제, 집의 문제, 일의 문제, 가족의 문제, 아이의 문제, 시간의 문제, 미래의 문제.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 모든 문제가 예전보다 훨씬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룸이 길어질수록 결혼은 점점 더 낯설어졌습니다. 한때는 언젠가 하겠지 였던 것이 이제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결혼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출발선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누군가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생깁니다. 하지만 함께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일은 전혀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지금의 결혼은 감정의 확신만으로는 시작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 예전에도 결혼에는 돈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가 느끼는 부담은 단순히 돈이 좀 많이 든다 수준이 아닙니다. 결혼을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마치 인생 전체를 재무 계획표에 올려놓아야 하는 기분을 느낍니다. 전세냐 월세냐, 대출은 얼마나 가능하냐, 서울에 살아야 하냐, 외곽으로 나가야 하냐, 혼수는 어느 정도 해야 하냐, 결혼식은 꼭 해야 하냐, 부모의 지원이 없으면 시작이 가능한가. 그리고 그 질문들은 생각보다 너무 일찍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많은 커플이 사랑이 식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단지 우리 나중에 같이 살면 좋겠다는 말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는 집값, 대출, 월급, 생활비, 저축, 양가 기대, 향후 계획으로 바뀝니다. 사랑은 여전히 있는데 그 사랑을 현실에 올려놓는 순간 너무 많은 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해 대출 규제를 강화한 배경에도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2024년 말 한국의 가계부채는 1927.3조 원까지 늘었고 당국은 금리 변동과 주택 관련 차입 부담을 계속 경계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결혼이 둘이 힘을 합쳐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 자칫하면 둘이 함께 큰 빚의 입구에 서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바뀝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가? 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 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가 됩니다. 이 변화는 매우 결정적입니다. 사랑이 중심이던 결혼이 점점 출발선의 조건이 중심인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출발선이 너무 높아지면 사람은 결승선까지 상상할 힘조차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 출발도 못했다는 감각 속에서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듭니다.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결혼이 싫은 건 아니야. 다만 지금 내 형편으로는 무리야. 상대에게 너무 미안해질 것 같아. 이 말 속에는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지금 시대의 결혼이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가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3부. 안정되지 않은 일자리 앞에서 결혼은 가장 먼저 미뤄진다. 결혼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흔히 감정의 안정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감정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의 안정입니다. 아무리 서로를 사랑해도 한 달 뒤 월세를 낼 수 있을지 불안하고 계약 연장이 될지 모르고 회사가 언제 구조조정을 할지 모르고 지금 하는 일이 3년 뒤에도 유지될지 자신이 없다면 결혼은 너무 큰 약속이 됩니다. 그 약속은 낭만이 아니라 어쩌면 나 자신도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의 미래까지 붙잡아두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시기에는 사랑보다 생존이 먼저가 됩니다. 연애는 할 수 있어도 결혼은 못하겠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연애는 지금의 감정으로 이어갈 수 있지만 결혼은 미래를 약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래가 너무 흐리다면 사람은 약속 앞에서 뒷걸음치게 됩니다. 2025년 초 로이터는 한국의 고용 상황이 정치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흔들리며 2024년 12월 실업률이 3.7%로 뛰고 고용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한 달 수치만으로 모든 세대의 결혼관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이런 뉴스가 반복될수록 사람들의 체감 미래가 더 불안해진다는 점입니다. 안정감이 사라지면 결혼은 가장 먼저 나중으로 미루는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아픈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직 결혼할 자격이 없어. 지금의 나는 누군가를 책임질 상태가 아니야. 내가 더 안정되면 그때 생각하자. 이런 생각은 겉보기엔 성숙하고 책임감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더 안정된 때가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을 넘기고 어떤 사람은 40에 가까워지고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나는 결혼을 반대한 적이 없는데 계속 미루다 보니 결국 포기하는 쪽으로 흘러왔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현실을 똑바로 봤기 때문에 생긴 변화일 수 있습니다.
희망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시대에 사람들은 자기 감정보다 계산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종종 차갑고 잔인합니다. 사부, 결혼은 두 사람의 일이지만 현실에서는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다. 결혼이 어려운 이유를 말할 때 사람들은 자주 돈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포기하게 만드는 무게는 돈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결혼이 힘든 이유는 그것이 단지 두 사람의 관계 변화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단순히 연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되고, 사위가 되고, 며느리가 되고, 가족이 되고, 친척이 되고, 어떤 문화와 어떤 기대의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사실 결혼 자체보다 그 결혼 이후에 자신에게 요구될 역할들을 더 두려워합니다. 누군가는 결혼을 하면 자유가 줄어들 것 같다고 느낍니다. 누군가는 양가의 기대를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명절, 가족 행사, 경제적 지원, 감정 노동, 관계 조율 같은 것들이 너무 버겁게 느껴집니다. 또 누군가는 결혼 후 자신의 삶이 상대의 가족 문화 안에서 너무 많이 바뀔까봐 두렵습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결혼이 단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경력의 흐름, 출산 압박, 돌봄 부담, 집안일 분담 문제와 한꺼번에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성에게는 결혼이 경제적 책임의 확대, 가장 역할에 대한 압박,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채 버텨야 하는 무언의 기대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결국 남녀 모두에게 결혼은 행복한 시작이기 전에 내 삶의 형태가 크게 바뀌는 사건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지금 시대의 개인들에게 너무 크게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왔습니다. 혼자 사는 방식에 익숙해졌고 자신의 공간과 시간과 취향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결혼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만들어온 삶의 구조를 대폭 수정하는 결정입니다. 이렇게 보면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라 결혼이 가져오는 삶의 전체 변화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멈추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5부. 사람들은 결혼보다 결혼 뒤에 이어질 삶을 더 두려워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결혼식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결혼 뒤에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현실입니다. 같이 사는 일은 낭만적이면서도 매우 구체적입니다. 누가 더 많이 벌 것인가? 누가 더 늦게 퇴근하는가? 집안일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휴일은 누구 가족과 보낼 것인가? 경제권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아이를 가질 것인가? 언제 가질 것인가? 둘 중 누가 일을 줄여야 하는가? 경력 공백은 누가 감당하는가? 둘 중 한 명이 지쳤을 때 다른 한 명은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들 앞에서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사랑의 증명이 아니라 끝없는 협상과 조율과 인내가 필요한 장기 프로젝트라는 것을,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지금 시대의 개인들에게 지나치게 고난도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이미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도 지치고, 출퇴근에서도 지치고, 물가에서도 지치고, 인간관계에서도 지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이미 소모된 상태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역할을 감당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혼자 살아도 버거운데 누군가와 함께 사는 삶을 정말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결혼에 대한 냉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진지해서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사랑을 얕게 봐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얼마나 쉽게 상처 입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좋아해서 시작했지만 생활의 피로와 경제적 부담과 돌봄의 불균형 속에서 관계가 얼마나 쉽게 마모되는지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결혼을 망설입니다. 누군가는 차라리 혼자 있는 편이 덜 불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을 너무 빨리 배워버렸습니다. 6부. 결혼과 출산이 하나의 패키지로 느껴지는 순간 부담은 폭발한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 이야기는 종종 출산 이야기와 너무 빨리 연결됩니다. 결혼을 하면 아이는 언제 가질 건지, 둘은 몇 명 생각하는지, 맞벌이를 계속할 건지, 육아는 누가 더 맡을 건지,
학군은 어디를 볼 건지. 이 모든 질문이 결혼 이유가 아니라 결혼을 고민하는 시점부터 이미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질문들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먹이고 재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 돌봄, 시간, 경력, 주거, 비용, 죄책감, 비교, 경쟁,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생각하는 순간 이미 출산과 육아의 부담까지 미리 계산하게 됩니다. 스타티스틱스 코리아에 따르면 2024 연초 중 고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29.2조 원으로 전년보다 7.7% 늘었고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7만 4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수치가 모든 가정의 현실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사회적 압박과 비용이 매우 크다는 체감을 강화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떠올릴 때 동시에 육아비와 교육비까지 함께 떠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결혼은 더 이상 둘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 세대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난도는 너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이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다만 지금 이 사회에서 아이를 책임질 자신이 없는 거야.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결혼은 하고 싶었는데 결혼하면 결국 아이 문제까지 고민해야 하니까 아예 시작이 무서워졌어. 이 말들은 냉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너무 가볍게 시작하고 싶지 않아서, 너무 쉽게 책임을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더 망설이는 것입니다. 7부. 독신이 더 행복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결혼이 더 두려워졌다. 과거에는 결혼하지 않는 삶이 어딘가 불완전하게 보이곤 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외롭고 언젠가는 후회할 것이고 결국 결혼을 해야 비로소 안정된 삶을 얻는다는 인식이 꽤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감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독신의 외로움보다 잘못된 결혼의 위험을 더 크게 느낍니다. 누군가와 맞지 않는 삶을 오래 견디는 일, 감정이 식은 관계를 유지하는 일, 생활비와 집안일과 돌봄과 감정 노동이 한쪽으로 기우는 일, 사랑보다 의무가 더 많이 남아버린 관계 속에 갇히는 일. 사람들은 이런 장면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결혼을 이상적으로만 보던 시대가 지나가고 결혼의 현실적 필요를 너무 잘 아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목표가 아니라 정말 괜찮은 상대와 정말 괜찮은 시기에만 가능한 일로 바라봅니다. 이 변화는 결혼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의 기준이 더 높아졌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저 외롭기 때문에 주변이 다 하니까 나이가 찼으니까 하는 결혼은 더 이상 설득력이 약해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정말 내 삶이 더 나아지는가? 이 결혼이 나를 더 안정시키는가? 아니면 더 소모시키는가? 이 관계 안에서 나는 존중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이 많아질수록 결혼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올라간 세상에서는 아무 결혼이나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비혼 혹은 결혼 포기는 낭만이 사라진 시대의 결과가 아니라 어쩌면 사람들의 자기보호 본능이 훨씬 강해진 시대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혼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불행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두려워졌기 때문입니다. 8부.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사랑보다 자신을 의심한다. 결혼을 앞두고 흔들리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타인에 대한 불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더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을까? 지금의 나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내 감정이 오래 갈까? 내가 너무 지쳐 있는데 결혼 생활을 견딜 수 있을까? 혹시 나 때문에 상대가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이 질문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아직 때가 아니야. 조금 더 생각해보자. 지금은 일이 바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 아래에는 종종 이런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아직 누군가와 미래를 약속할 만큼 괜찮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감정.
이 감정은 현대 사회가 만든 피로와도 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늘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더 좋은 내 삶, 좋은 회사, 더 높은 연봉, 더 안정된 생활, 더 건강한 관계, 더 나은 자,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늘 괜찮아 보여야 하고, 늘 부족함을 채워야 합니다. 그런 세계 속에서 결혼은 지금의 나로도 충분하다는 감각 위에 세워지기보다 아직 더 갖춰야 한다는 감각 속에서 계속 미뤄집니다.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은 사실 사랑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아직 미완성인 자신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준비된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시작하고 싶지만 현실은 누구도 완전히 준비된 상태로 살게 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과거에는 준비가 덜 되어도 결혼부터 하고 함께 버텨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함께 버티는 미래를 상상하기보다 혼자서라도 무너지지 않는 현재를 만드는 일이 더 시급해졌습니다. 9부. 결혼을 둘러싼 사회적 시선은 줄었지만 부담은 오히려 더 정교해졌다. 겉으로만 보면 세상은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예전처럼 결혼 안 한다고 해서 모두가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비혼이라는 말도 자연스러워졌고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사회적 인정도 어느 정도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결혼 안 해도 되잖아. 오히려 편해진 거 아니야. 하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노골적인 압박은 줄었을지 몰라도 대신 더 정교하고 더 미묘한 부담이 생겼습니다.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말은 줄었지만 좋은 집, 안정된 직장, 경제력, 자기관리, 감정적 성숙, 관계 능력,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어야 좋은 결혼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결혼의 자유는 늘어난 것 같지만 그 자유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결혼을 안 해도 되는 시대이지만 하려고 하면 너무 완벽한 준비를 요구받는 시대. 이 모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그냥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기 삶에서 지워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대개 아주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난 결혼 안 할래 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미루고, 그 다음에는 돈이 없어서 미루고, 그 다음에는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 미루고, 그러다 어느 순간 결혼은 더 이상 내 삶의 계획 안에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시대의 결혼 포기가 가진 가장 큰 특징입니다. 큰 사건 없이, 큰 싸움 없이, 그저 삶의 구조가 그렇게 흘러가 버린다는 것. 결혼을 반대한 적도 없고, 결혼을 비웃은 적도 없고, 다만 현실이 너무 촘촘해서 그 사이에 결혼이 들어올 틈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10부. 결혼을 미루는 사회는 사실 미래를 미루는 사회일지도 모른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포기한다는 것은 단지 혼인율의 변화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장기적인 약속을 점점 더 두려워하게 된 사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믿을 수 없는 사회에서 장기적인 결정을 내리는 일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집을 사는 것도 어렵고, 아이를 낳는 것도 어렵고, 한 회사에 오래 다니는 것도 어렵고, 한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결국 결혼 문제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의 불안정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늙어가겠다는 약속은 사실 미래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대신 당장 이번 달을 버티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혼처럼 긴 시간을 요구하는 선택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서 결혼 포기는 개인의 가치관 변화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경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혼자 살고 싶어져서가 아니라 함께 사는 삶을 상상할 수 있을 만큼 세상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감각은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1부.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쯤 되면 조금 우울한 결론만 남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결혼은 너무 어렵고, 현실은 너무 무겁고,
사람들은 점점 더 포기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망설일지언정 여전히 관계를 원하고 여전히 이해받고 싶어 하고 여전히 함께 살아갈 누군가를 꿈꾸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그 꿈을 현실로 옮기는 비용이 너무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연애만 하고 누군가는 동거를 선택하고 누군가는 법적 결혼보다 관계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누군가는 혼자 살면서도 정서적 연결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즉, 지금 시대의 변화는 사랑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을 둘러싼 제도와 조건이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전통적 결혼 모델이 더 이상 많은 사람에게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을까? 라고만 물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 지금의 결혼 제도와 현실은 많은 사람에게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가? 왜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 사랑이 결혼으로 이어질 통로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가? 12부.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비난할수록 우리는 더 중요한 걸 놓친다. 누군가의 결혼 포기를 쉽게 판단하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요즘 애들은 책임감이 없다. 눈이 높다. 조금만 참고 살면 되는데 너무 쉽게 포기한다. 이런 말들은 문제를 아주 개인적인 수준으로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제를 축소시키는 순간 우리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망설이게 만들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향한 비난은 사실 사회가 져야 할 질문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왜 집은 이렇게 비싸졌는지, 왜 일은 이렇게 불안정한지, 왜 아이를 키우는 비용과 부담은 이렇게 큰지, 왜 결혼 후 역할 분담은 아직도 많은 사람에게 불공평하게 느껴지는지, 왜 사람들은 함께 살아가는 미래보다 혼자 버티는 오늘을 더 현실적으로 느끼는지. 진짜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군가에게 왜 안 하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못하겠다고 느끼게 되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결혼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집단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면 그건 이미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신호입니다. 엔딩. 어쩌면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사회는 단지 연애 방식이 달라진 사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삶의 다음 단계를 상상하기 어려워진 사회, 미래를 계획하기보다 현재를 버티는데 더 익숙해진 사회, 함께 사는 꿈보다 혼자 무너지지 않는 기술을 먼저 배우게 된 사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히 요즘 사람들은 왜 결혼을 안 하지? 라고 묻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물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왜 지금의 사회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해도 결혼을 망설이게 만들고 서로를 좋아해도 미래를 약속하기 어렵게 만들고 가정을 꾸리는 일을 행복한 선택이 아니라 너무 비싸고 너무 불안한 프로젝트처럼 느끼게 만드는 걸까?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쩌면 사람들이 사랑을 믿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회가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결혼을 포기한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런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정말 누군가와 함께 미래를 약속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희망적인가? 바로 그 질문에서 이 시대의 결혼 이야기는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